아까 제가 여기서요, 또 하나 아래쪽에 소개했던 거 지난 11월에 있었던 국민의당 대선평가 토론회 이런저런 얘기했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리 6분의 패널들도 이 분야를 전문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뉴스와이드 패널들은 지난 대선에 대해서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듣고자 합니다.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요. 관련 자료 당시에 국민의당 평가 토론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나 자료 보시면서 우리 패널들의 의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 적임자 누굽니까? 미래의 적임자 누굽니까? 진하겠습니다.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불공정한 세상 저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약속 지키는 정치 하겠습니다. 판스스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입수를 했습니다. 문준용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증언입니다. 얘기를 해서 어떻게 200조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나 가짜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희들이 예?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 국민의당 대선평가 토론회에서 주로 이제 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신라대학교 강경태 교수, 안 전 대표가 결자 해지를 위해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해가지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네요. 이건 아마 최근에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같이 책임론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일 교수, MBN에서 방송도 하고 있죠. 좀 후보의 상품성에 대한 이런 얘기했는데 보니까 이것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선 국면에서의 아마 후보로서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당시 조금 대통령으로서의 면모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했던 박상병 교수가 먼저 그때 했던 내용과 포함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네. 당시 토론회에서는 대선평가위원회가 주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선평가에 대해서 외부의 시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외부의 시각 주로. 네, 그렇습니다. 예. 국회에서 했는데 저는 이제 발제를 했고요. 그중에 토론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나와서 그건 이제 예정된 발언이 아니죠. 네. 안철수 전 대표가 한 분은 정계 은퇴라고 얘기를 해버렸고 한 사람은 당초부터 정치인이 아니었다. 쉽게 말하면 정치권을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대선 평가 토론회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맹탈을 가했던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참담하고 또 그런 모습을 국민의당 내부에서 행사를 준비했다는 것부터도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는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하면 그 객관적 입장에서 어떤 취지에서 이 토론을 하는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텐데 예. 보지 못한 점은 지금도 유감입니다. 예. 의견 짧게 추가해 주시고요. 네, 예. 저는 이렇게 씁니다. 당초에 대선은 탄핵 정국의 연장선에서 대선이 예. 치러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탄핵 정국 연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강한 심판이었습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무슨 더 좋은 정권 교체, 더 바람직한 정권 교체를 고민하는 또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문재인 후보 쪽으로 표가 집중된 것이고 또 홍준표 후보가 양극단을 치고 나오면서 점점 보수층을 견인하다 보니까 중도에 있는 인사들도 이러다가 홍준표 쪽으로 표가 몰리면 큰일인데 라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문재인 쪽으로 표가 쏠리는 예. 구조적으로 굉장히 처음부터 힘들었다. 예. 대선 구도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선 구도가 애초에 한계가 있었다. 또 이제 후보는 물론 구도 속에서 자기가 최선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그건 어땠나 모르겠는 다른 평가가 있겠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저는 사실은
그 국민의당 이번에 대선 참 잘했다고 봅니다. 처음에 매우 그 지지율이 사실은 그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 안 후보가. 그랬는데 30몇 %까지 올라가고 전부 신나서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전부 다 이 대선 과정에 동참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치 그 섹스피어 그 희곡 중에 한여름 밤의 꿈이라고 너무 네.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활동을 했던 그러한 모습이 연상되는 정도의 저는 이런 대선 과정이었는데요. 한때는 화려할 때가 있었다. 네. 예. 근데 좀 이제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그 안 후보가 열심히 노력하시고 많이 본인의 그런 컨텐츠나 캐릭터 같은 걸 많이 바꾸시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정말 지지를 보내는데 이제 마지막에 뒷심이 좀 부족했고 또 다른 그 당과의 선명성이 부족했죠. 왜냐하면 이제 이쪽 표도 얻으려고 하고 저쪽 표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아우르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쪽 저쪽을 전부 다 내주는 그런 꼴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었고요.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콘텐츠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패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당이 이번에 보여줬던 그런 그 대선에서의 그런 결집이라던가 바람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매우 주목할 만하고 앞으로도 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들이 또 지향해 가야 될 바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정훈 실장. 꿈은 모두 꿈은 이루어진다. 지난번에 월드컵 때 우리 그 붉은 악마의 구호였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꿈이 동상이몽일 때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사실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가 뚜벅이 유세를 할 때 언론은 지지를 보냈는데 당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는 거죠. 당이 전체적으로 한 마음으로 그런 어떤 이 유세를 지원해야 되는데 혼자서 후보자가 저렇게 별개로 가니까 당 전체 어떤 그 이 유세, 그러니까 지원 유세가 마비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이번에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이번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은미 씨와 이순서 전 최고위원과 이용주 의원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저 사람들이잖아, 저 편이잖아. 편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편을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안철수 쪽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런 편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한 마음으로 사실은 해도 사실 그때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한 마음이 아니지 아니었느냐. 이번에 그 모습이 보여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재경 교수. 네, 저는 그 국민의당이 한 역할은 크다고 봅니다. 사실상 지금 4당 체제지만 사실은 3당 체제를 정립한 거죠. 그리고 다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의당이 빨리 이 수렁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안철수 후보가 오늘 사과한 부분은 국민적 평가가 뒤따를 것이지만 여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당한테 우선 조언을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방법 두 가지. 첫째, 전당대회 국면으로 전환을 하고 새 체제를 빨리 만들겠다는 그런 그 자세를 보고 당이 집중을 하고 두 번째 저는 오히려 국민의당이 이럴 때 국회 정상화를 전격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하나의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문을 하고 싶고 아마 지난 대선 패배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평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면은 할 말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총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준비가 부실했고 또 전략도 부재했다. 그러나 큰 시각에서 보면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없었으면 이 안정적 정권 교체가 됐을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은 하고 이 국민의당의 역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는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 같은 사안을 두고도 이겼을 경우에는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졌을 경우에는 패배의 요인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서양훈 소장. 네, 뭐 패자는 말이 없고요.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근데 뭐 아까 박상병 교수님이 거기 불쾌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악플이 무플보단 좋은 거니까요. 그런 그 비난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의 뜻은 소중하게 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대선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 말은 새정치 제3의 길을 했지만 지역주의에 기반해서 반정치주의, 반문재인 말고는 보여준 게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구도가 이미 최순실 국면으로 진보 야권의 문재인 후보가 유리했다라는 것은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저는 결국에 창당의 어떤 명분도 대선 출마의 그 명분도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가장 비근한 예로 국민의당은
한국 정치를 3기 이전에 지역주의 시절로 되돌이켜 놓은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혹하게 삼등으로 평가했다는 점 유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네, 맞습니다. 이 선거에서 이기면 100가지 원인이 있고 저도 100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 이래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저를 좀 불러서 제가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 얘기하세요. 예, 후보의 자격, 후보의 자질 이 문제로 전부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이 취한 노선이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냐 국민의당의 사실은 전반적인 선거 캠페인을 보면 머리 따로 몸 따로 놀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구성 자체가 사실은 그 헤드는 호남 의원님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조금 아까 그 서양호 소장 논객이 조금 잘못 얘기했는데 국민의당만큼 역대적으로 선거에서 전국에서 골고루 득표를 받은 정당이 여태까지 없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진짜로 쭉 여태까지 지금 7번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국민의당만큼 이렇게 골고루 전국적에서 얻은 그런 정당이 없어요. 그렇게 왜 그러냐? 국민의당이 속성이 이게 중도로서 각 지역에 있는 중도 성향이 사람들이 국민의당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머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을집자 행보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촛불 집회도 참여했다가 또 발 뺐다가 사드도 반대했다 찬성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승자 독식 선거에서는 절대 표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처음에 제가 민주당의 전략을 한 사람 지금 정무수석을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처음에 안철수가 탁 치고 올라갈 때 긴장을 안 했대요. 왜? 우리는 이게 승자 독식 선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차피 양자택일을 하게 돼 있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런 선거 구도를 잘 모르고 제가 볼 땐 노선이 잘못 선택한 게 그게 핵심 문제다. 토론 얘기하는데 토론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냉정하게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한 토론 수준이나 문재인 대표 수준이나 또 홍준표 대표 수준이나 뭐 나머지 사람들이나 거의 비슷했어요. 이거를 안 찍히기 위한 어떤 빌미로서 토론 잘못했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지극히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서 평가한 거고 아주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평가에 불과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노선이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염두에 둬야 앞으로 국민의당은 재생할 수 있어요. 차 의원님이 조금 더 짧게 했으면 제가 박성병 교수한테 추가 발언 기회를 조금 더 드리려고 했는데 30초만 드릴게요. 네. 저도 대선 과정 속에서 국민의당은 사실 신생 정당인데 뭔가 좀 손발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이 그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른바 제3지대 또 제3의 정당으로서 양당 체제의 폐단을 극복해서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그 기조의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한 내부적인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변명을 대면은 시간이 없었다. 또는 급하게 선거를 치렀다 등등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으나 그런 것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뭐 상당히 그런 문제와 관해서는 혼란스러웠고 또 거기다가 여러 이 정파들이 섞이다 보니까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지금 아마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시 재정립해서 제3당으로 세워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은 우리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국민의당 존재 그 자체가. 종합적으로 오늘 보니까 국민의당 관련 얘기를 좀 길게 했어요.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마침 오늘 사과 기자회견도 하고 해가지고 기록이 됐는데 사실은 원래 계획에 따르면 이어서 이주서 전 최고위원 관련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또 그쪽에 많이 하려 하는 것 같아서요. 그거는 좀 띄워놓고 다음 주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신요. 노영희 변호사. 처음에 영장실질심사 들어갔던 중에서 이유미 씨 동생도 그때 갔었는데 왜 이유미 씨 동생은 구속이 안 됐죠? 여기서는 검찰이 보는 것은 이 사건의 핵심이 누구냐,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걸 보는 일반적으로는 조작하는데 같이 가담했으니까 좀 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그렇지만 이제 건데. 동생의 역할은 소극적이고 누나가 이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담한 부분에 불과하고 특히 이제 누나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생까지 같이 구속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무죄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구속만 안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방조범으로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데 네. 이제 누나가 지금 구속되어 있고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이고 네. 특히 당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적극 나서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했을 가능성은 별로 많아 보이지는 않고 네. 아마도 그냥 누나가 시키니까 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조금 약간 경솔하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 동생까지 구속해야 될 의미는 사실 없다라고 보고요. 네. 특히 아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많이 인정을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네. 예. 이준서 전 최고라든가 나머지 또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부분은 다른 시간에 좀 보기로 하고요. 나 가짜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희들이 예?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 국민의당 대선평가 토론회에서 주로 이제 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신라대학교 강경태 교수, 안 전 대표가 결자 해지를 위해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해가지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네요. 이건 아마 최근에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같이 책임론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일 교수, MBN에서 방송도 하고 있죠. 좀 후보의 상품성에 대한 이런 얘기했는데 보니까 이것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선 국면에서의 아마 후보로서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당시 조금 대통령으로서 아까 제가 여기서요 또 하나 아래쪽에 소개했던 거 지난 11월에 있었던 국민의당 대선평가 토론회 이런저런 얘기했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리 6분의 패널들도 이 분야를 전문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뉴스와이드 패널들은 지난 대선에 대해서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듣고자 합니다.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요. 관련 자료 당시에 국민의당 평가 토론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나 자료 보시면서 우리 패널들의 의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합의 적임자 누굽니까? 미래의 적임자 누굽니까? 진하겠습니다.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득해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득해입니까?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불공정한 세상 저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약속 지키는 정치 하겠습니다. 판스스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입수를 했습니다. 문준용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증언입니다. 면모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했던 박상병 교수가 먼저 그때 했던 내용과 포함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네. 당시 토론회에서는 대선평가위원회가 주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선평가에 대해서 외부의 시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외부의 시각 주로?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했는데 저는 이제 발제를 했고요. 그중에 토론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나와서 그건 이제 예정된 발언이 아니죠. 네. 안철수 전 대표가 한 분은 정계 은퇴라고 얘기를 해버렸고 한 사람은 당초부터 정치인이 아니었다. 쉽게 말하면 뭐 정치권을 떠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대선 평가 토론회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맹탈을 가했던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참담하고 또 그런 모습을 국민의당 내부에서 행사를 준비했다는 것부터도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는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하면 그 객관적 입장에서 어떤 취지에서 이 토론을 하는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텐데 예. 보지 못한 점은 지금도 유감입니다. 예. 의견 짧게 추가해 주시고요. 네, 예.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초에 대선은 탄핵 정국의 연장선에서 대선이 예. 치러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탄핵 정국 연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강한 심판이었습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무슨 뭐 더 좋은 정권 교체, 더 바람직한 정권 교체를 고민하는 또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문재인 후보 쪽으로 표가 집중된 것이고 또 홍준표 후보가 양극단을 치고 나오면서 점점 보수층을 견인하다 보니까 중도에 있는 인사들도 이러다가 홍준표 쪽으로 표가 몰리면 큰일인데 라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문재인 쪽으로 표가 쏠리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처음부터 힘들었다. 대선 구도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선 구도가 애초에 한계가 있었다. 또 이제 후보는 물론 구도 속에서 자기가 최선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그건 어땠나 모르겠는 다른 평가가 있겠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저는 사실은 그 국민의당 이번에 대선 참 잘했다고 봅니다. 처음에 매우 그 지지율이 사실은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 안 후보가. 그랬는데 30몇 %까지 올라가고 전부 신나서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전부 다 이 대선 과정에 동참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치 그 섹스피어 그 희곡 중에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너무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활동을 했던 그러한 모습이 연상되는 정도의 저는 이런 대선 과정이었는데요. 한때는 화려할 때가 있었다. 네. 근데 좀 이제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안 후보가 열심히 노력하시고 많이 본인의 그런 컨텐츠나 캐릭터 같은 걸 많이 바꾸시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정말 지지를 보내는데 이제 마지막에 뒷심이 좀 부족했고 다른 그 당과의 선명성이 부족했죠. 왜냐하면 이제 이쪽 표도 얻으려고 하고 저쪽 표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아우르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쪽 저쪽을 전부 다 내주는 그런 꼴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었고요.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콘텐츠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패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당이 이번에 보여줬던 그런 그 대선에서의 그런 결집이라던가 바람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매우 주목할 만하고 앞으로도 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들이 또 지향해 가야 될 바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정훈 실장. 꿈은 모두 꿈은 이루어진다. 지난번에 월드컵 때 우리 그 붉은 악마의 구호였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꿈이 동상이몽일 때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사실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가 뚜벅이 유세를 할 때 언론은 지지를 보냈는데 당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는 거죠. 당이 전체적으로 한 마음으로 그런 어떤 이 유세를 지원해야 되는데 혼자서 후보자가 저렇게 별개로 가니까 당 전체 어떤 이 유세, 지원 유세가